최근 미국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파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감춰진 깊은 배경을 탐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 몇몇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미국의 엄격한 법치주의가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미동맹이라는 배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행하시기 전 저희의 지식 탐구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고 풍성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통찰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거대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손을 잡고 미래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건설 중인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에 부풀었던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미 이민세 관단 속국, 즉 IC 요원들이 닥쳤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체포 사유는 비자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단기 여행이나 상용 목적으로 입국할 때 사용하는 무비자 프로그램, 즉 ESTA를 이용해 입국한 상태에서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오랜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박한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대신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괜찮겠지, 설마 큰 문제야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이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은 변명이나 관행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법의 잣대는 냉정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은 그저 또 다른 변명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의 법치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지 문화적 차이나 기업의 안일함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유독 한국 기업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야를 더욱 넓혀 당시 워싱턴의 정치 지형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구호의 핵심은 바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이민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국경 통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보였던 일련의 외교적 행보들이 워싱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번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
엇갈린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들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조지아 공장에서의 대규모 체포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국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원칙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분석일 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팽팽했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미국 무비자 여행, 즉 ESTA 프로그램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까다로운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ESTA 가입을 이끌어낸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외교적 노력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아 사건은 바로 그 신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명 단위의 불법 취업이 적발된 것은 과거 80년대의 아픈 기억을 미국 측에 다시 떠올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강성 노조 문화를 또 다른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 예국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채우는 대신 자국의 근로자들을 대거 데려와 심지어 강한 목소리를 내는 노조 활동까지 이어진다면 이를 곱게 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건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법과 원칙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 빨리빨리를 외치다 기본을 놓쳐버린 기업들의 안일함,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프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그 사회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변화하는 정치 지형을 민감하게 읽어내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해온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가꾸고 노력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